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우 뜨거운 주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썼어요? 받기만 하고 아직 안 썼어요. 뭐 돈 많으니까 굳이 그 돈까지 안 써도 된다. 아니, 이제 어디다 받았는지도 모르죠? 써야 되는데 나는 써야 되는데 아직 카카오페이로 받았다가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아직 몰라. 어떻게 쓰는지 모르. 그 쓰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뭐 민생 소비 쿠폰 뭐 다들 돈 나눠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최선이었냐? 잘못했다? 꼭 잘못됐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뭐 반면 소비도 늘어나고 하겠죠. 뭐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로 하면 안 되지. 나라 돈을 그렇게 쓰는 건데 최선의 방법이었냐? 방법으로 최선의 지점으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답을 해서는 안 되지. 정부가 답을 해야지. 대통령이 답을 하시고. 대통령이 답을 안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누구한테 들어봐야 되느냐? 네. 이것도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이분은 아주 좌와 우에서 그 찬사와 서로- 악플을 동시에 받는. 서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별 뭐 문제 없는데 가끔씩 그렇게 까칠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셔서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는. 이게 잘 설계됐는지 네.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해외 사례도 좀 보면서 네. 민소회복 소비 쿠폰. 13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제대로 설계됐나 이런 야. 주제고요. 네. 이 내용은 저희 언더스탠딩의 채널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 뜻은 아니다. 방향을 지시하진 않았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그러네요.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인 다 되셨습니다. 아, 좋다는 뜻인가요? 나쁘다는 뜻인가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한국에 오신다. 아니 뭐 한 번도 한국인이 아닌 적 없었죠. 근데 사실은 1년쯤 전만 해도 니들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그냥 홍콩으로 간다. 이제 이런 뉘앙스나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제는 어떡하냐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지 진짜 우리나라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이런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이제 놀러 앉기로 했고요. 네. 뭐 홍콩 가기 되는 사실은 이제 사임 수순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말요? 근데 당장 사임하지 좀 말아봐. 그래갖고 사임은 하는 것으로. 아하. 야, 연대는 진짜 김 교수님 잘 붙잡아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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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요 얘기인데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목이 그 13조 민생회복 쿠폰, 소비 쿠폰 예. 잘 설계됐는지 사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로직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본인들이 한번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제 내용은 이번 내용은 제가 그 중앙일보에다가 김현철의 퍼스펙티브스를 쭉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많이들 이제 거의 다 신청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예. 한 80%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해봤죠. 저는 이제 이런 거 발표해야 되니까 냉름 한번 해봤죠. 예. 신청을 당연히 해야죠. 네, 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아내가 있고 애가 둘이 있는데 우리 애들 거까지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액이 조금 늘었다. 금액이 이제 저는 이제 15만 원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15 곱하기 3으로 바로 딱 줍니다. 이제 그래서 예. 아무튼 그렇고요. 과연 이제 이런 정책을 소비 유도형 현금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먼저 우리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되고 있느냐? 13조 2천억 원인데요. 요게 전체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한 600조, 7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한 2%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네. 2%가 진짜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라고 하면요. 예. 아니 꼬리표 붙은 돈들이 많거든요. 공무원 임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내 맘대로 만지작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3조라는 거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크죠. 거고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연매출 30억 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매장에서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예. 얼마를 줬냐?
상위 10% 일반 국민 이번에 이제 한 사람당 15만 원 준 거고요. 서울 사셨으니까 이제 15만 원 받으셨을 거고 비수도권 지역이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예.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2배 이상 줬죠. 예.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맨 처음에 민주당이 그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에 갖고 왔던 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골고루 25만 원 주자. 똑같이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좀 스피릿이 조금 다른 거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이 주자가 지금 이번 정책인 거고, 옛날에 이제 선거하기 전에는 예. 이제 모두 다 25만 원씩 똑같이 주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선거 후에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 정책하고 사실 대통령실의 정책하고요,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필라스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모두가 공평하게 25만 원 주자라고 했을 때 좀 많이 반대하고 좀 맞아요. 이렇게 예. 좀 싫어했었거든요. 골고루가 민주당 쪽 정책이에요? 대통령실 정책이에요? 골고루가 민주당 쪽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가난한 분들이 똑같이 25만 원을 받았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거는 이제 거의 상식 수준이거든요. 목마르고 있었을 테니까. 목마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써야지 정책에 기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네, 그거 뒤에 이제 더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점에서 부자들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뭐랄까 윤리적 뭐 어떤 꼭 이제 좀 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굳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받은 것보다 받은 것만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예. 그쪽이라서 네. 정책 효과도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럴 것 굳이 이렇게 왜 설계를 하지? 그래서 좀 이제 좀 슬펐었는데 대통령실이 사실 인선을 저는 적어도 이제 경제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대충 이제 어떤 분들이지 아니까 잘했어요. 잘해서 그분들이 민주당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안이 좀 나온 어쨌든 거죠. 좀 차등해서 차등해서 주더라도 주자. 차등해서 네. 주자.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추가 지급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는 상위 10%는 빼고 준다. 아, 요거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아닙니다. 예. 뭐 저는 이거 25만 원 다 주는 것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25만 원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진일보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도 안 주면 상위 10%의 가족도 못 받는 거죠? 30%가 어디 30만 원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상위 10%. 상위 10% 가족 그렇죠. 이건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입니다. 가구 단위로 네네. 아마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프로는 완전 속하죠. 저는 상위 0.1입니다. 사실은 그 진짜 가- 월급은 세 군데서 가, 세 군데서.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걸로 보면 네. 솔직히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방송이 좋다. 아 저도 예전에는 여기 홍콩에서 좋았는데 요새 한국 와서 이제 연세대 교수님 뭐 월급 얼마나 될지 뭐 내가 뻔히 아는데 야. 출연료 많이 좀 드립시다. 출연료 2배로 좀 이 올려주세요. 프로가 돈이 많이 나가서 지금 버는 건 맞습니다. 많이 나가서 뭐 아니 어디다 쓰세요? 사교육비라도 다 쓰고 아, 우리 애들 셋 그쪽으로. 있는데 첫째 둘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기숙학원에 다닙니다. 아유 헛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사교육에 그냥 아이고야. 아무튼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소비 쿠폰이고 이따가 네. 한번 이제 그 각자 한번 나중에 이 정책을 한번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소비 유도형 현금 지원 정책이 대한민국 역사상 흔했던 정책이 아닙니다. 그 최초의 사례가 성남시 청년배당입니다. 이게 2016년인데요. 예. 벌써 누구 저렇게 거- 오래됐나? 누구 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장일 때 처음 예. 했던 정책이고요. 24세 미만에 3년 이상 성남시에 산 친구들한테 분기별로 25만 원씩 준 거. 근데 이게 사실 최초의 그 소비 유도형 현금 지원 정책인데요. 예. 이게 이제 뭐 현금 지원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 막 이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경제 예.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 아니 뭐랄까 가난한 분들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예. 오히려 뭐 경제 정책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 정책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약간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였는데 정말 이제 모든 국민한테 다 해본 시절이 있었죠. 예. 언제였게요?
코로나 때. 그래서 코로나 때싹다 코로나19 때 코로나 대유행했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경기 부양형 그 현금 지원 정책을 한 사례입니다. 예. 이때 얼마를 했냐? 이거 중앙정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는 2020년 5월 달에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14조 원 전 국민. 그런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야, 저렇게 많이 줬었나요, 그때? 이렇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네, 4인 가구셨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받으신 거예요. 100만 원 받았나 보네요. 네, 그렇게 받았고 이게 소득과 무관하게 준 거죠. 맞아요. 당시에 그냥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그냥 다 준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거주 지역이 이제 시도 단위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만, 경기도 사람들은 경기도에서만. 그래서 약간 입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경기도인데 서울 출퇴근하는데 대부분 시간은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뭐 예. 경기도에서 못 쓰니까 좀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냥 뭐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이렇게 했고 대형마트 뭐 백화점 이런 데서는 못 썼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좀 밀어주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었냐? 아니에요. 이거 막 또 있었어요? 이거 말고 지방 정부에서 또 알아서 또 이렇게 또 했습니다.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도, 인천이 추가 지원금 지급이 다 달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프를 요걸 보시면 서울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게 맞지 않겠어? 이제 요걸 해서 소득 하위 50%에 집중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중앙정부가 주는 거 말고 서울시에 살면은 그 100만 원 말고 추가로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 이걸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돈 많이 뿌렸구나. 꽤 많이 뿌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하위 50%만 받은 예. 거고요. 예. 경기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또 소득과는 상관없이 그냥 다 줬는데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군에 따라서 예. 또 추가로 주고. 안양시, 부천시 이거에서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또 해갖고 예. 이제 거주지에 따라서 5만 그러니까 5만 원 더 추가한 데가 있고 40만 원 추가한 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내 소득에 따라서는 안 달라지는 거죠. 예. 경기도는. 그랬네요. 네. 근데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주고 내가 경기도 성남시에 살면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주고 받고. 성남시에서 주고. 맞아요. 근데 서울시는 서울시 송파구에 살면 서울시에서만 주고 송파구에서는 안 주고. 그렇죠. 그럼 경기도가 더 1인당 많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한번 그런 거죠?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여기는 하위 50%니까 예. 50%인 사람들한테 뭐 평균적으로 40만 원 줘서 저기 1인당 40 준 겁니까? 가구당 40만 가구당 가구잖아요. 40이니까 1인당 10만 원밖에 아닌 건데. 그러네요. 네. 저쪽은 이때 15만, 아마 15, 네, 이거 아마 개인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여기 좀 더 많이 줬을 것 같네요. 경기도가 많이 그렇게 되면. 받았네. 그러겠네요. 왜지? 경기도가 돈이 더 많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이제 지자체장의 권한이고 이거 어떻게 했을지를 뭐가 생각이 되냐면 이런 돈을 쓰면요 단기 경기 부양은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요 조삼모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보릿고개 때 나중에 먹을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먹을 게 진짜 빈궁한 상황이 예견된다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는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결국은 이게 막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꼬우고 뭐 미리 땡겨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이었고 이제 이미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건 좀 좀 뭐라고 좋아하는 정책인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더 제너러스하게 한 거죠. 예. 서울은 하위에다 포커스를 많이 했고 인천은 여기 인천 써 있잖아요. 인천 안 했습니다. 인천. 인천 그냥 나라에서 받으세요. 인천은 이제 소신이 있네. 네네 인천은 안 했습니다. 돈이 예산이 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었을 정치적 것 같고요. 결정을 정치적 한 결정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지자체마다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풍족한 데는 되게 풍족하고 넉넉한 데는 되게 넉넉한데 그게 그 동네 시민 군민
도민들의 잘잘못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업이 그 있거나 동네에 뭐, 기업이 많이 유치도 사실 그게 뭐 로케이션으로 한 거지 거기 시장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성남 판교에 기업들이 모인 게 역대 성남시장이 뭘 잘해서 그런다는 거는 그럼 동두천 시장은 뭘 계속 죽을 죄를 지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진 거야. 약간 영향은 있었겠죠. 그 영향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영향만큼 그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돈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과연 잘 맞는 모르겠어요. 건지. 네. 어쨌든 지자체로 그 돈이 가니까 네. 그게 많은 법인세들이 갈 테니까 네. 그걸 뭐 좀 여유 있게 쓰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부자 지자체가. 그 말씀하신 거에 생각해 보면은 과천시는 예전에 그 네. 경마장이 있었거든요. 야, 그 마권세가 지금은 과천시로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과천시로 엄청 들어갔어요. 그왜 과천시로 들어가냐고. 그게. 과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천시 도서관도 좋지 뭐가 엄청 뭐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이제 그게 끝나서 과천시장님 굉장히 슬프실 텐데. 그게 네, 뭐 그게 꼭 과천이 그럼 잘해서 그러냐?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이 근데 그 연구자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야, 서울시에서의 효과는 어땠었고 경기도에서는 효과가 어땠었고 야, 준대와 안 준대는 무슨 차이가 네네 있었을까? 무슨 차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 대목 썼네 대목. 경제학자들이 약간 대목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때도 항상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돈 주면은 얼마나 더 소비가 부양되냐. 이제 이거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게 돼야지만 이제 사실은 진짜니까. 그 얘기를 우리 3프로 TV 언더스탠딩의 시청자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어려운 수식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케인즈식 이게 이제 케인즈식의 단기 경기 부양 정책인데 뭐 케인지안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 중에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또 지지하는 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민간 소비가 위축됐을 때 정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하니까 보릿고개에 딱 됐을 때 정부가 이렇게 좀 밀어줘야지 이제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 침체의 원인이 회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개인의 이제 뭔가 개인이 엄청 쪼들리는 거 코로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무슨 뭐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것 족쇄를 풀어주자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총수요 방정식입니다.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냐 이게 우리 소득 전체 국가 소득인데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입 이제 요게 이제 요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GDP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정부 이전 지출을 팍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G였는데 G 플러스 T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 빡 올려. 얘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총수요가 올라가서 이제 이제 결국 이제 가게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소비가 뭐에 디펜드하냐,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요 전체 소득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정부 지출이 딱 올라가면은 총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계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은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소비 총수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루트를 도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총수요가 올라간 다음에 요 소비가 올라가는 그 수준이 100원을 줬을 때 100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지출의 T를 딱 올렸을 때 나중에 소비가 올라가는 게 이제 MPC 곱하기 T 그만큼 소비가 올라가고 또 다시 여기 한 바퀴 돌면은 MPC 곱하기 MPC의 제곱, MPC의 세제곱, 4제곱 그거를 다 더하면은 나중에 중학교 때 식이 나옵니다. 그게 1 나누기 1 빼기 MPC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100원을 누군가 줬을 때 꽁돈이 생겼을 때 내가 얼마를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1 마이너스
1 나누기 1 마이너스 MPC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8이면은 1 나누기 0.2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네. 5가 되는 5배. 거죠. 5, 예. 5배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0.2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MPC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걸 이제 승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요 앞에 승수가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MPC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쓰느냐. 얼마나 썼느냐. 이 MPC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 소비의 변화 나누기 소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식비가 20만 원 내가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10만 원 줬는데 나는 어차피 원래 돈을 쓰고 있잖아. 네. 외식 쿠폰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그냥 20만 원 쓰고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그냥 상관없으면은 20만 원 써. 그냥 똑같이 20만 원 써. 그 대신 그 10만 원을 그 쿠폰으로 그냥 대치해. 예. 나머지 저축해. 나머지 아니죠 저축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죠. 사실상 저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만 원을 안 쓴 거죠. 안 쓰는 거니까. 안 쓴 거니까. 네. 이러면은 이제 소비가 하나도 변한 게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10만 원 꽁돈 생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10만 원 다 써. 20만 원 옛날 쓰던 대로 다 쓰고 예. 10만 원 받는 거 또 더 다 써. 이러면 이제 MPC가 그렇게 1인 되겠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MPC를 그 측정하는 것이 이 소비 부양 정책의 성공을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는지 내가 이거 예스. 받아서 안 쓸 돈을 얼마나 썼느냐. 얼마나 평소에 쓴 거 썼느냐? 똑같은 거 빼고 네, 안 쓸 돈을 얼마나 더 썼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저게 NPC가 크면 네, 크다는 건 그냥 주는 대로 다 써. 네,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준 돈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내가 분식집에 쓰면 분식집은 또 아르바이트한테 줄 거고 아르바이트는 또 어디 가서 게임방에 쓸 거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승수 효과가 그 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에 얘기했잖아. 돌고 돈다. 호텔 경제야. 호텔 경제학이랑 사실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돌고 돌면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받은 돈이 실제로 안 쓸 돈을 쓴 거냐. 네, 그게 핵심인 것 맞아요. 같은데? 그때도 그래서 어. 그 해명을 하기를 이재명 대통령 해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경제학자들이 해명하기를 네. 이거 그냥 MPC가 1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한 거야. 한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안 사실 쓸-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죠. 그렇지. 15만 원 우리가 받았더라도 15만 원어치 반드시 더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근데 어떤 집단은 진짜 15만 원 받으면은 진짜 14만 9천 원 쓰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네. 모자랐던 사람, 정말 소비가 꽃가닥 모자랐던 했던 사람.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사실은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돈 쓰네 싶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자고 설비 투자를 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오히려 소비를 안 하고 아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건 뭐 네, 근데 요거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도 뭐 있고. 인디비주얼 단위,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생각하는 거니까 회사는 좀 번외로 하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경제학자들은 요 정책에 찬성하는데 뭐 스무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보릿고개를 좀 착하게 넘어가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사실은 또 어떤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게 빚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못 쓰지. 나중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뭐 국가가 보조하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비가 확확 증가하고 여기에 돈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면서 그 복지를 늘리려는 이제 압박이 굉장히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채무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이거 못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거 하면서도 그래 지금 너무 힘들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하면 나중에 힘들 때 나중에 못 쓰니까 이거가 진짜 힘든 거냐 안 힘든 거냐 판단부터 사실 하셔야 되는 거고 코로나19 때는 사실 별로 이견의 여지가 그렇게 없었어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이거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얼어붙으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 요거는 한번 판단해 보실 문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저도 한번 경제학자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좀 할만하지라는 사람도 있고 아. 지금이 뭐 코로나 그때 같냐 그거는 솔직히 아니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현재합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 같으면 미래에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즉 양쪽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힘들까?
사실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크죠.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더라도 네. 기왕 돈 쓸 거면 먼저 써야 이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조금 더 성장해서 나중에 조금 덜 힘들어. 그럴 부분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그것뿐만 그러면은 더 지금 쓸 만한 그래서 여지가 사교육비 생기잖아요. 100만 원 쓰려면 고등학교 때 쓰지 말고 유치원 때 써. 그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쓰는 게 좋아. 그런 건지. 근데 그런 부분이 또 뭐냐 하면요. 이게 세대 간 전이 효과가, 그러니까 세대 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쓰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좋은데 땡큐.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유치원에 그렇죠. 있는 친구들이 그렇지, 결국 갚아야 되는 그렇지.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야 나는 우리 자식들은 이거 어그리 안 했는데 동의 안 했는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미래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사실 아직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고 뭐 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뭐랄까 판단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요. 이게 과연 정책 목적이랑 수단이랑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냐, 정합성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현금 지원이 이제 소비 진작이 목표라면은 널리 알려졌다시피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워서 이제 이 정책을 가지고 온 부분들이 크잖아요. 예. 야, 그럼 자영업자를 도와주면 되지 왜 전 국민한테 그냥 다 돈을 주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소비 쿠폰 받으면 자영업자한테 그게 많이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니 그러면 그냥 자영업자한테 주지 왜 이렇게 해? 자영업자한테 직접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자영업자가 힘든 거를 좀 보충해 주는 거라면 자영업자한테 직접 쏴야지. 지금 국민들한테 다 쏘면 그게 자영업자한테 가지만 장사 잘 되는 자영업자한테 가요. 거꾸로 또. 그것도 좋은 기왕이면 지적이시네요. 맛집에 네. 가지 우리가 그렇죠. 쓸 때. 그건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하. 네, 자영업자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한테 가고 그들 또 사이에 빈익빈이죠. 근데 그러네요. 같은 돈을 그런 써도 부분이. 네. 식당도 좋고 쓴 사람도 좋으니까. 근데 쓰는 사람한테 주면 목적이 돈을 돌리는 거라면 뭐 why not인데 어려운 자영업자들 도움을 거라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그 돈을 줘야지. 안승찬 대표님한테 주고 이프로한테 주면 우리가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가서 씁니까? 맛있는 자영업자한테 가서 쓰지. 맛있는 자영업자는 안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네. 이프로님 저 맞는 항상 말이네. 이걸 이제 하면서 맞는 말이네. 진짜 튄다 튀어 저 이거 고민하면서 그 생각 못했었는데 그러네요. 네. 맞는 말이네. 좋습니다. 정말 좋다. 네. 나이스 샷. 굿샷. 사장님 굿샷. 네.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그 코로나 위기 대응 때 얼마 썼냐면 3천조 썼어. 3천조. 예. 진짜 미국은 통도 크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 이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맞다는 얘기가 많죠. 요인분해 해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뭐 사실 이제 그 뭐 공급망 망가진 거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컸고 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소비 증가 효과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생겼고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뭐 이런 비판도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을지 이 의견이 뭐 분분하지만 예전에 코로나19 정책이 과연 뭐 베스트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때 현금 지원 정책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거. 그때 건 연구가 돼 있으니까. 그때 연구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거를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면요. 그 우리나라 정부가 한 거,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한 거, 코로나19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요거 효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요건 이제 어떤 효과를 주로 보려고 하냐면요. MPC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 중에 얼마를 썼느냐 라는 거를 이제 그걸 평가해 보려고 하고요. 예. 요건 제일 밑에 보시면은 김성훈 교수, 고강혁 교수, 유원준 박사 이 세 사람이 이제 여기 싱가포르 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좋은 논문에 들어갔고요. 얼마큼 썼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신한카드 소비 데이터를 받았어요. 신한카드 데이터를 쫙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오프라인 카드 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만 쓰게 했으니까 예. 오프라인 카드 거래 자료를 쭉 받았고요. 야. 2019년, 2020년 이렇게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과연 얼마나 더 썼느냐 그런 저거 거죠. 돈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 더 썼는지를 보는 거고요. 예. 이제 여기 요 신한카드가 서울시랑 신한카드랑 뭔가 계약을 맺어갖고요. 서울시 사람들 자료들을 그러니까 서울에서 쓴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요거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중 차분법입니다. 이중차분법. 아,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약간 기억 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안 했을 때의 그래프가 원래 이랬다면 요렇게 되는 게 이렇게 확 벌어졌을 때 번지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갔으면 요 맞습니다. 차이가 네, 그래서 차이를 보는 거다. 영향이다. 네네. 그게 이중 차분법이고요. 2019년과 2020년에 동일 주 같은 그러니까 위크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1년 전 5월 둘째 주 아, 작년 거하고 비교. 작년 거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5월 둘째 주하고 지금 이번에 그 제도가 딱 들어왔을 때 5월 둘째 주 그래프를 같은 비교하는 사람을? 거예요. 같은 사람을요. 근데 시점이 다르면 좀 비교하기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날씨 차이도 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작년 이맘때는 비슷하다 뭐 이런 조건이라고 한 거죠. 이거 완벽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 제비 뽑아서요. 한 사람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안 줘야 되는데 예. 섞어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안 되니까 대신에 이제 그 트렌드는 계속 비슷하다고 하고 나중에 딱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했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요. 서울시 사람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서울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서울 지출을 본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사람들은 요 돈을 못 받았죠. 아니 이게 요거는 이제 전 국민 거니까 받긴 받았는데 서울에서 못 쓰는 서울에서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차이인데 이렇게 넌 서울 레지던트들은 요렇게 그냥 소비 패턴이 가다가 가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쓰는 돈이 긴급 재난권을 주는 순간 뿅 하고 올라가서 튀었네. 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뭐가 대비냐면 요 뭐 말하자면 서울 안 사는 사람들 아. 대비 서울에서 쓰는 돈이니까 이거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받았는데 요거는 서울에서 쓰는 거 데이터니까 이제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자의 카드 지출이 대략 한 20% 정도 올랐고요. 그런데 3 내지 6주 지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야, 엄청 금방이네. 근데 저게 받은 돈을 확 그때 다 써서 저런지 네. 확인해보고 싶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한카드로 받았으면 난 평소에는 뭐 무슨 카드 있습니까? 하나카드 쓰다가 네네. 신한카드에 돈 들어왔네? 그럼 신한카드 먼저 써야지. 그 뭐 언제까지 쓰라는 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한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신한카드를 써야 되니까 신한카드를 많이 쓰고 그 사이에는 하나카드를 안 썼을 텐데. 네네. 아니야. 근데 이때는요, 이게 저 때는 주는 방식이 달랐어요. 주는 방식이요, 캐시로 줬어요. 캐시로 썼어요. 네네네. 캐시로 줬기 때문에요. 캐시가 캐시로 아니라 줬으면 카드 데이터가 어떻게 확인해요? 다시요. 뭐 서울 사랑 서울 사랑 상품권 뭐 그런 이런 걸로 줘서요. 카드 매출로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 제 기억에 서울 사랑 상품권 줬는데 그게 카드로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네네네. 특정 카드로만 써야 될 쓰는 필요가 게 아닌 아니고. 거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만 그렇게 한 거지. 맞아요. 그때는 그냥 주고 다 쓸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카드든 다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카드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라면 소비가 늘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약간 더듬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한 카드만 본 거는 우리나라 사실 국민의 한 25%만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한카드 점유율이 제일 높긴 한데 다른 카드도 있으니까. 하지만 오케이. 가정이 뭐냐면 신한카드 쓴 사람이나 뭐 다른 카드 BC 카드 쓴 사람이나 올라간 패턴은 비슷하더라.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한 달 정도는 빡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데 쓰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바로 없어져요. 다 썼으니까. 다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원하는 바예요. 다 이제 한 달, 2달 내로 다 쓰기, 이번에도 11월까지만 11월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늘었나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MPC가 0.24입니다.
0.24면 그러니까 100원을 주면은 24원을 썼다. 24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썼다. 늘어나더라. 안 쓸 걸. 안 쓸 걸, 그쵸. 썼다. 네네. 근데 100원이 있으니까 75원, 76원은 저금하는 거랑 다 똑같은 거고요. 24원만 쓴 거예요. 아까 저기 티어오른 저거 다 더해보면 지급한 돈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그 정도 되나 봐요. 썼다는 야, 거죠. 생각보다 많이는 안 쓰네요. 많이 안 쓴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써라고 하는 쿠폰이었으니까 그거는 썼겠지만 어. 그거를 쓰고 나서 나머지 그거의 75% 정도 되는 평소 소비는 줄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허용 업종이고 오른쪽은 비허용 업종인데요. 비허용 업종은 그냥 똑같고요. 허용 업종에서만 쭉 올라간 거고 아까 보시는 그 그림이 네. 다 네. 허용 업종에서 늘어난 거고 아. 그때 얼마큼 썼는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1만 쓴다. 100만 원 받으면 24만 원만 추가 지출하고 76만 원은 그냥 집에 있다. 그럼 실제로 뭐 몇 조로 썼어 1조로 썼어도 20% 정도의 소비 상승 효과만 있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1 빼기 1 나누기 1 빼기 0.24 이게 이제 승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 몇이 되게 뭐 1.3 정도 되겠네. 네. 네. 약간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네. 아니, 사실은 높은 게 아니면 낮아. 낮아. 네, 훨씬 높을 수 있었어요. 한번 또 볼게요. 예. 경기도 똑같이 이것도 그 전 국민 했습니다. 예. 근데 경기도는 한 달 빨리 시작했어요. 전 국민 지원금보다 한 달 빨리. 예. 당시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국가보다 더 빨리 나서서 먼저 돈 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경기도가 10만 원, 그다음에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줘서 15에서 50만 원 받았고 이것도 사용 기간 3개월 내로 다 써야 되는 거고요. 예.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써야 됐고 온라인 못 씁니다. 대형마트 못 쓰고요. 이것도 이제 MPC를 아까 계산해봤어요. 이건 얼마나 될까? 요거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는 누가 계산했냐면 경희대의 최훈 교수가 이제 계산을 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중 차분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 요거는 지역 화폐 사용처 그러니까 여기 10억 원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략 10억 원 미만에 생기는 그 지출 추가 그 매출 증대와 10억 원보다 살짝 위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늘었느냐. 얼마나 늘었냐. 그래서 그 두 개를 똑같은 이제 이중차분법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MPC가 0.13이 나왔어요. 아, 창네. 이건 엄청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소비 증가 4주까지 이제 이렇게 쇽 늘은 거를 이제 4주까지만 봤어요. 왜냐하면요. 4주 지난 다음에는 그 정부께 들어왔잖아요. 아, 그럼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계산이 안 돼. 아. 그래갖고 3, 4주 지나는 것까지만 봤는데 그랬더니 0.13이고 뒤에 조금 더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제 최훈 교수랑 전화를 해보니까 최훈 교수 생각은 요거 이제 4주까지는 0.13인데 패턴을 보면은 대략 한 0.24 아까 그 전국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아, 근데 좀- 비슷한 게 전국 그 중앙정부 거도 그냥 모든 국민한테 뿌린 거고 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줬으니까 사실 뭐 0.24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이번에도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13조. 10만 원 주면 2만 5천 원 정도만 써. 결국 조금 더 쓰는 거야. 10만 원을 더 주는 순간 추가로 주는 순간 한 2만 5천 원 정도의 추가 소비가 있어. 만약에 민주당 오리지널 안으로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5만 원 똑같이 줘라 네, 했으면. 아, 그렇지. 근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안 했거든 이번에. 아, 가난한 사람들도 줬거든. 네. 그럼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해요. 조금 궁금하죠? 전에 그 채팅창에서도 네. 야 가난한 사람은 더 쓰지. 가난한 사람은 더 썼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더 저축했겠지. 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위 50%만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로 한번 가봅시다. 네.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라고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난한 50%만 주는 거였고요. 예. 요건 뭐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뭐 중에
알아서 쓸 수 있는 예.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는 서울대의 서울대 이수영 교수랑 이제 명지대 우석진 교수님이 쓴 논문이고요. 예. 똑같이 이제 서울시 그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이번엔 누구냐 어떻게 하냐면 이중차분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요건 정책 시기와 요 당시 시기의 변화와 옛날 거를 그 이후 거를 또 이렇게 가져와서 이중차분법을 이후랑 네. 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똑같이 신한카드 데이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한카드랑 뭔가 계약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소비가 정책 시기에 소비가 한 17.8% 증가했고 예. 소비 그 증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MPC로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뿌린 돈 대비 소비 지출한 거 다 계산을 해봤더니 MPC가 0.69 엄청 높네. 훨씬 높죠. 저소득층 한 70%는 쓴다. 와. 70%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탁 투입이 되니까 바로 못 쓸 돈을 썼다. 확 쓰는 거예요. 그 0.7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 국민이 0.24인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진짜 10만 원 들어오는 게 거의 아무런 100만 원 들어와도 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냥. 네. 그냥.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서 이제 MPC가 0.69고요. 어디서 썼는지 봤더니 이게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제 식료품, 미용, 뭐 홈 인테리어 이런 데서 많이 늘어나고 외식도 좀 늘어나는데 그거 뭐 리저, 뭐 레저 이런 것들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야, 식료품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확실히 이제 그 동네에서 원래 삶아먹는 거니까. 재밌는 거는요. 사실 저는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니까 여행하기 힘들고 막 그랬는데 예. 호텔 쿠폰 같은 거 주면요. MPC 되게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호텔 쿠폰으로 하면요. 내가 특히 호텔 다른 지역 호텔이라고 해봐요. 제발 다른 지역 가서 써. 서울은 서울이었는데 서울은 강원도에서만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강원도 가야 되잖아.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가. 호텔 쿠폰 줬어. 그럼 강원도 가면서 차비 들지. 그렇죠. 뭐 거기 사 거기서 먹지. 사 먹어야 되지. 이러니까 사실 MPC 엄청 높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네. 이동하니까 더 쓴다. 더 쓰고 거기서 사 먹어야 되고. 그렇지. 네,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저보고 하라고 그랬으면은 저는 굉장히 다르게 설계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호텔 그런 거는 네. 유발 효과가 크니까. 여행업은 유발 효과 이게 MPC가 목적이라면은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네네. 그거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되게 먹었을 것 같아. 맞는 말인데 나 지금 10만 원씩 힘들어 죽겠는데. 나눠주면서 야 석 달 안에 부산 가서 써 그러면 야 그렇죠. 진짜 효과는 짱인데 진짜 욕으로 먹고. 근데 MPC 올리는 게 목적이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의 그 효과를 측정한 또 다른 논문이 있어요. 요건 이제 서울대 구인혜 교수라고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신 건데 요분도 이제 이중차분법을 했는데 요분은 어디를 했냐면요. 재난지원금 수급 지역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가 아니라 시군구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특정 구 중에서 재난지원금 수급 지율, 그러니까 다 받은 게 아니니까. 지율이 뭐예요? 수급 지율이라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급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위 50%가 더 많은 지역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럴 수 있겠네요. 지역별로 들어간 돈이 달라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들어간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디펜디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구는 좀 강남구는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건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위 50%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똑같이 디펜디브를 했더니 여기 이분들이 계산한 거는 최소 0.59. 그러니까 59보다 높다, 0.59보다 높다 이렇게 측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0.69랑 0.59랑 큰 거 마찬가지죠. 아까 0.24보다 훨씬 크죠. 확실히 지금 보여주신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게 효과는 더 크다. 네, 확실히 있다. 확실히 더 크다. 이거는 뭐 정말 많은 연구들이 예상했던 것이고 예전 논문이나 지금 논문이나 다 이제 일맥상통하게 가난한 분들이
그 돈을 받았을 때 더 많이 쓴다. 아 그렇겠네. 예. 여태까지 소비가 굉장히 제약받아 왔으니까. 예. 요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국내 사례입니다. 저소득. 그러면 이번에도 그 저소득층한테 줬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됐긴 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차등으로 했으니까. 차등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경제학자들이 붙어서 아마 당정을 설득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거다. 근데 뭐 제가 했으면은 그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했을 것 같은데. 예. 뭐 강원도 호텔 가서 쓰라고요? 자, 저는 훨씬 더 저소득층한테 예를 줬을 것 들면 같아요. 하위 50%만 줘. 아니 이렇게 저는 하든지. 이게 저보고 하라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제 아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랑 차상위 계층한테 많이 줬잖아요. 예. 저는 거기만 줬을 것 같아요. 아예. 아예, 네.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도 극대화할 수 있다. 더 그렇죠. 효과를. 한 가지 더 그랬을 수는 궁금한 있을 것 아이디어인데요. 저소득층이 있고 저소비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소득도 국가 데이터가 있겠으나 신용카드 많이 쓴다는 전제하에 저소득층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돈 뿌릴 때 저소득층 기준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뿌리는 거하고 저소비층 기준으로 뿌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소비층 예를 들면 노인이야. 근데 소비를 많이 안 해. 뭐 노인이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쓰는 분이 있고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만 쓰는 분이 있을 때 네. 지금은 똑같이 100만 원이니까 같이 10만 원씩 드렸을 텐데 네. 설계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추측인데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쓰는 분에게만 조금 더 주면 예를 들면 7만 원, 13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정책 효과가 혹시 더 있나? 재밌는- 아니면 오히려 소비 재밌는- 성향이 네. 낮은 분이라 덜 있나? 제가 오늘 이거를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층을 위주로 설명했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건 연구에서요 그 이해됐어요. 남자 여자도 비교하는 데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 적은 분들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그렇죠. 오 재밌다. 퀴즈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야. 남자가 더 많이 쓸까 여자가 더 많이 쓸까? 이야 남자가 더 많이 쓸까 여자가 더 야 많이 이거는 쓸까? 결론에 대해서 우리 왜곡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여성이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왠지 근데 남자가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남자 보통 남자한테 지급하면 보통 집에다 뺏기거든요. 아내한테. 잠깐만 이거는 꽁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소득가 아니라 지금 약간 이제 현금으로 딱 주입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꽁돈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이랬을 때 남자가 2배 더 많이 씁니다. 남자 2배 더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는 열등한 동물이야. 남자들이 불쌍한 동물이에요. 와, 네. 이게 없어서 못 썼구나 그동안. 남자들은 없어서 못 썼어. 쓰고 와이프 싶었는데 눈치를 보느라고 썼나? 없어서 못 썼는데 꽁돈이 생겼어? 이야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그 평소에 억압받았을 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약간 불쌍한 남자. 애매한 와. 남자 더 많이 쓰고요. 노령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쓸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젊은 사람들은 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그래- 저소비층에게 주는 건 더 나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좀 전에 제 질문은 NPC 네, 네네. 그쵸. 그러니까 NPC 입장에선 그런데요. 예. 사실 저는 이런 돈을 줄 때 모든 걸 NPC 입장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NPC도 생각하면서 이제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몰아주는 정당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내가 이게 뭐랄까. 그렇죠. 근데 형평성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 문제도 복지의 차원도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드리는 것이 전 마음 정책 효과 NPC도 높고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제 저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예. 예. 외국 사례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중국 항저우시 소비 쿠폰입니다. 저긴 왜 좀 특별해요? 여기는 진짜 NPC에 관한 한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 여기 중국 패킹 대학 북경대 교수들이 이제 썼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굉장히 좋은 논문에 이제 나왔고요. 이 논문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중국의 항저우시의 소비 쿠폰이 어떤 거냐 말씀을 드리면은 얘네는 특이하대. 40위안이면은 한 10,000원 좀 안 되죠. 그 이제 40위안 사용할 때마다 10위안을 정부가 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내가 이제 어느 가게에 가서 예. 요 정부 돈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일단 써야 돼요. 내가 무조건 써야 돼. 아.
근데 40위안 이상 써야 돼. 그러니까 40위안이든 100위안이든 1000위안이든 가서 뭔가를 구매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10위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말씀하셨던 NCP, 그러니까 소비를 예, 늘리는 효과는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그 차등이라든가 뭐 소득의 수준에 그런 고려는 없는 거네요. 그런 고려 전혀 없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쓰는 놈 주겠다는 거지. 약간 그런 거죠. 와. 약간 그런 건데 여기 생각할 때 여기가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니까 10위안이면요. 이게 12,500원이니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위안 써야 되니까 10,000원 이상 쓸 때 깎아주는 2만 거니까. 5천 원. 2만 원 쓰면 또 2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 플러스 2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그 원 플러스 원 12위안만 개념이네. 일단 사야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약간 죽겠어가 아니라 쓰면 죽게. 쓰면 죽게입니다. 그거지. 쓰면 죽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주일 내로 써야 돼요. 아 그것도 얄궂다 진짜 얄궂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 딱 요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로 쓰는 거를 매주 하는 거예요. 이야 매주 써라. 매주 써라. 매주 써라. 근데 매주 10,000원도 안 쓰는 사람이 그리 많을까요? 그 사람들 발라내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중국 애들 똑똑한 거야. 무슨 뭐 야 10,000원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한 사람 10,000원 쓴다 이제 이 생각인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소비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어차피 10,000원은 다 쓸 테니 네. 그냥 다 2,500원씩 주면 되지 굳이 써야 주는 걸로 한 거나 그냥 주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과연 사람의 비해비가 어떨지가 궁금한 건데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대로 돈대로 다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막 보세요 한번. 내가 들어온지도 몰랐어. 그러면 소비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들어온지도 네. 몰랐으면은 네. 그런데 들어온 줄은 알았어. 하지만 뭔가 이런 내 소비 행위에 막 이렇게 연동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조금 덜 써. 아하. 근데 이거는 내 소비 행위랑 막 연동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죠. 아, 이게 무조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10,000원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려면. 그러니까 심리를 그런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안 쓰려면 안 이걸 쓸 또 이제 수도 있고. 알리페이로 배포를 했어요. 예. 이제 중국 사람 중에 알리페이 안 쓴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100%입니다. 100%.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쓰게끔 했습니다. 온라인은 안 된다. 항저우시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요것도 이제 이중 차분법을 써서 분석을 했어요. 이제 이중 차분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그 알리페이 쓰는 사람 100만 명을 사출한 다음에 여기에 쿠폰 수량 부족이 좀 있었대요. 그래갖고 수령 시도를 했는데 그 막 1분 차이로 놓친 사람들이 좀 막 있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 집단으로 잡고 야, 그거 재밌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야. 트리트먼트로 한 거예요. 경자자 일부러 저런 거 아니야? 야 재밌다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 한계 소비 성향이 얼마나? 3을 넘어. 3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0.도 아니고. 네, 0.9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쓴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썼어요. 의도적으로. 아까 왜 40을 써야지만 그러니까 40위안 이상 써야지만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진짜 더 과소비를 약간 한 거죠. 그러니까 죽겠어 하면 덜 쓰는데 쓰면 준다? 그러면 근데 많이 쓰면 준다잖아요. 40위안 써야지. 40위안 이상 쓰는데 40위안은 무조건 쓸 뿐만 아니라 40위안 쓰면 10위안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가서 무조건 50위안 이상 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네. 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40만 원 이상 써야 돼라고 하면 쓰기가 어려운 돈이니까 억지로라도 막 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편의점 우리 가서 마음이 원래는 이거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이게 40위안이야. 근데 10위안 더 준대. 그럼 이거 하고 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아니, 누적해서 40위안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누적이 아니라 한번 퍼체이스 할 때, 딱 구매를 할 때 40위안.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하나 사러 갈 때 하나 무조건 더 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걸 오케이. 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쓰기 위해서도 가는 거고. 그 행위가 이걸 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안 쓰던 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위안 주는데 40 이상 사야 되는 거니까 이거 쓰려고 가서 50, 60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대박이다. 그래갖고 NPC가 미친 듯이 높아요. 이야. 소비 유발 효과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이제 항저우 소비 쿠폰의 그림 이제 저겁니다. 그래서 머리 잘 썼네. 되게 잘 썼어요.
머리는 잘 썼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게 좀 더 경제가 어려웠을 때 다들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 거야라는 가정 그런 건 없네요. 그런 거는 없죠. 네. 그런 뭐 건 만 원 없고 이상은 네, 막 그렇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더 네. 쓰는 사람 더 줄게. 하여튼 네. 무조건 쓰는 게 장땡이야. 네, 그런 정책이군요. 그런 이거. 정책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 국민이 뿌릴 것 같았으면 이렇게 뿌리면 차라리 NPC라도 높지. 차라리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한 번 했을 때 40시간 넘게 써야 한 회에 1회당 그 주에 한 번씩 준다.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안 가던 거를 가서 이제 막 왕창 쓰고 오는 이거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진짜 효과 극대화를 진짜 몰빵해서 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0.69 나왔는데 예. 역시 막 3이 넘어가잖아요 MBC가. 이거는 요거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써. 뭐 소멸돼 이런 건 안 다를 필요가 없네요. 일주일 뒤에 소멸되죠. 일주일 안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랬으면 어땠습니까? 그렇지. 일주일 안에만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이번에 상위 10%도 다 주긴 주되 차등해서 줬잖아요. 네. 그러면 상위 10%가 제일 그 전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상위 10%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지. 아예 안 주진 않고 근데 주는데 되게 막 머리 아파지잖아요. 사실 심플하게 가야 돼요. 내가 아까 네. 얘기했지만 상위 10% 중에도 저처럼 적자인 사람이 있고 많이 벌지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많이 버는데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상위 10% 안에도 저소비와 다소비가 있다고요. 그렇겠죠. 다소비는 좀 주라 좀. 나는 나 진짜 다 쓴 자신 있다. 나는 진짜 부족하잖아. 난 저축 못한다. 난 이 돈도 부족하다. 네. 고소득자라고 해서 너는 줘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네. 난 진짜 데스퍼레이트하다. 40위안 쓰면 10위안 더 준대잖아. 그중에서 좀 곤란해줘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저우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요. 적어도 예. 이제 경기 부양 관점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C가 한 0.15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도 0.2 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사실 논문을 가져왔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보시면은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소득이랑 무관하게 한 데는 이제 NPC가 0.2 수준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0.6 수준으로 훨씬 높았고 아까 머리 잘 쓴 항저우는 굉장히 높았고 진짜 중국은 자본주의 진짜 잘한다 정말. 진짜 자본주의적이야 오히려. 그런 느낌 드시는데 하여튼 하여튼 우리가 사회주의지. 전국을 골고루 자꾸 나누자고 그러잖아. 골고루. 사회주의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그럼 똑똑한 정책 설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연구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결국 현금 지급 정책이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NPC가 다르더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그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그 뭐랄까 익스피레이션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언제까지 딱 써야 돼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이제 그러네. 그런 개념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돌아온다면 자 상위 10%한테 15만 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한테는 2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그 차상위 기초수급자한테는 이제 40만 원, 50만 원인데 네. 저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제 여기 두 개만 하고 이 밑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을 알아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평소에 안 들어요. 추가적인 행정비용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주둔 거 얹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여기 상위 10%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알아내느라고 또 힘들어요. 발라내느라고. 누가 10%? 네, 누가 10%인지. 이거 내가 안 받을게. 저가 나중에 여기 2차 출국 시킬 때 안 받게 되면은 기분이 좀 나빠질 수도 있는데, 나 10% 아니었네, 뭐. 하여튼, 괜히, 코엔이 왜 이런 거 만드나? 이런 생각 좀 들고. 45만 원 하든지,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뭐야 또, 막 기분 나빠. 그 상위 10%는 그러면 일반 국민 아니야? 이름을. 하여튼 뭐 이건 짜잘한 거고요. 하여튼 요거는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요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다 신청해야 되잖아요. 나 예. 진짜 이거 너무 짜증나 진짜. 이거 왜, 뭐 왜 신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요. 그냥 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낙전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진짜 저 정말 왜? 진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눠주려고 하는데 낙전을 왜 모으려고? 나 이런 거 잘 모르고 생업에 바쁜 사람은 신청도 못 해요. 안 대표처럼 한가한 사람이나 이런 거 뉴스 보고 야 이거 뭐야 뭐 이러고 있지. 죄송합니다. 네. 어, 그래서 진짜, 사실은 진짜 바쁘고 힘든 사람은 이런 정책 하는지도 몰라. 글쎄 말이에요. 근데 낙전 수입을 기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뭐 이해가 안 카드사가 가는데. 수수료 좀 얻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도 신청하기가 쉬워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그 홍콩에 있을 때 다시요. 그 코로나19 때 홍콩에 있었는데 그 전해에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홍콩에 갑자기 그 대통령 친서가 도착했어요. 미국 대통령 친서가 도착했는데 야 너 은행 잔고 확인해봐. 우리가 3천 몇백 불 꽂아줬어. 오. 미국은요 뭐 허술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텍스페이어들의 그 계좌번호 그런 거 다 있어갖고요. 예. 그냥 알아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들었어요. 아무것도 신청한 아무 신청 거 안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려면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하려면 하거든요. 그럼 네. 통장 국세청이 다 보면서 제일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한테 그러니까요. 저왜 이렇게 안 하는지. 전 신청주의. 신청 굳이 안 할 사람이 있을 거다. 난 굳이 받기 싫어. 아니 그러니까 나 카카오페이로 받았다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왜 신청주의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좀 저는 속상하고요. 근데 사실 신청주의 하잖아요. 그러면요 NPC 높은 사람들만 신청합니다. 아. 빨리 쓰고 싶은 사람만. 그러니까 뭔가 쓰고 싶은 사람들만 신청하겠죠. 정책에 관심도 있고 내 이거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정부가 그걸 생각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만 뭐 네 이렇게 미국은 허술한 것 같아도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 이러면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속상할 뿐입니다. 신청을 하면 이런 걸 줬다는 걸 인지하기 좋아야 된다. 좋게 된다. 그 인지는요. 그래서 미국은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꽂아준 다음에 대통령 친서 보내요. 그럼 저는 진짜 대통령 이메일이 아니지. 진짜 그 레터 있죠. 처음 받아봤어요. 뭐 금장 붙여서 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그 소비 유발 효과는 제일 떨어질 것 같은데 현금으로 줬을 때 왜 왔는지 모르니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에 그대로 있잖아. 안 써도 내가 돈 사실 들어온 맞아요. 거고. 네.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런 면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있겠네요. 기분은 제일 좋겠으나. 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이라면 그래 신청주의를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신청해서 써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복지 있죠. 복지 사회 안전망으로 주는 것도 네. 신청해야 다 신청해야지만 돼요. 신청주의야. 네. 그건 이상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래서 모르면 못 받으니까 평소에 알려고 막 바쁜 와중에도 뉴스에 귀를 기울여. 그런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활용하냐면 보이스피싱범이 활용해.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무슨 수당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할머니 그러면 대충 들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냥 통장에 꽂아줘라 그냥. 제발 좀. 동의합니다. 좀 꽂아줘라. 또 앞으로 또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 뭐 정책수석, 기획수석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꽂아주는 것만 하고 와.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돈 나눠줄 때도 과학적으로 해라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조금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 진보는 했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좀 있다. 네.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줘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는 한계 소비 효용이 크니까 정책 효과도 크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야 가난한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줘야지 그게 복지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 소비 유발을 하기 위해서 중국 항저우는 그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비 유발을 위한 거라면 한계 소비 성향이 많은 순서대로 많은 사람들만 주는 게 가장 정책 효과가 높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평소에
수입과 지출을 딱 보면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이 한계 소비 효율이 높다고 그냥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게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게 우리는 지금 100만 원을 추가로 꽂아주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700만 원 쓰는 거랑 한계 소비 성향이 예. 100만 원 버는 사람이 70만 원 쓰는 쓰는 거랑 그 숫자 자체는 똑같이 나올 건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 똑같이 꽂아줬다고 해서 똑같이 0.7이 나올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 금액이 금액 차이가 그래요? 있는 거고, 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1000만 원이랑 엑스트라 1000만 원이 또 다른 개념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겠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예는 코로나19 때 똑같이 한번 해봤던 거를 보고서 예. 그때 한계 소비 성향이 제일 높았던 사람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남자, 젊은 사람, 그런 뭐 가난했던 사람 이런 건데 여기서 그럼 누구를 몰아주냐? 남자를 몰아주자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요 정책이? 그렇지. 젊은 사람들 몰아주자 이게 정책이 됩니까? 그렇지.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아주자 되면 정책이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러네. 복지의 개념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전체로 똑같이 줬을 때 0.25%가 나왔잖아요. 0.24, 네. 24 뭐 대충 그 정도의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이 나왔잖아요. 네. 그 말은 상위 예를 들면 10%는 그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훨씬 높은 거죠. 훨씬. 그러니까 훨씬 낮은 거죠. 훨씬 낮은 네, 거죠. 뭐 가능성 높은 정도가 거의 거의 확실하죠.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큰 효과는 없다. 네. 거기는 돈을 줘봤자 네. 그래,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는 효율적인 도저히 방법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첫 정책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열받아 갖고 페이스북에 막 진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아유 그냥 엄청 또 이제 이렇게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거기에다 왜 주냐? 네. 헛돈 쓴 거다. 헛돈. 점점 이 프로랑 비슷해져. 언제 어떤 수정 얘기했습니까? 그런 의미다. 더 잘 쓸 수 있다. 네. 더 잘 쓸 수 있다. 해봐야 되는데. 나눈 건 뭐 잘했다. 뒤에다 많이 준 거는 잘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반 나눠서 반 이하만 줍시다. 그래. 그렇게만 해도 이게 뭐 물론 뭐 저도 받으면 좋죠. 뭐 받으면 싫을 사람 있겠어요. 당연히 좋기야 좋지만 그리고 근데 그런 거 할 땐 보통 자산을 소득으로 또 환산해서 고소득 저소득을 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골에 집 있고 땅 있다고 해서 현금 플로우가 없는 분은 똑같이 지금 소비는 둘 다 어려울 텐데 그걸 굳이 가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가난한 것도 사람들을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놨죠. 어려운 분들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근데 차상위계층. 거기에도 자산 소득을 실제로 캐시플로우로 임의로 환산해서 환산하죠. 네.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는 뭐 아들 있잖아요. 돈 잘 버는 아들. 그런 네. 분들 그런 그러니까 분들도 있을 수는 그런 있죠. 거는 좀 빼줘야 되는. 동의합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네. 자, 와 오늘 매우 예민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네. 다행입니다. 좀 불안했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진짜 그 뭐 경제학의 연구 결과에서 어떻게 그럼요. 하면 뭐 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니까요. 네. 진짜 이런 주제는 이 김현철 교수님밖에 못 다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부가 돈 뿌릴 때 많이 뿌릴 때 또는 골고루 뿌릴 때는 김현철 교수님한테 꼭 전화해서 그래 자문 좀 바꾸고 좀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 오늘도 아주 경제학의 세계 푹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